1970년대엔 어린이들의 친구, 1990년대엔 군인들의 큰 형님, 2000년대엔 노인들의 동반자였던 뽀빠이 이상용이 별세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슬픔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사실 이상용은 태어났을 때부터 가족들에게 버림받아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상용을 임신했을 때 남편을 만나기 위해 충청남도 부여군에서 백두산까지 10개월 동안 걸어갔는데 가보니까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살고 있어서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울면서 내려왔고 어머니는 10달 동안 제대로 먹은 게 없었기에 이상용도 힘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가족끼리 회의를 열고 이놈은 살아도 평생 엄마 고생시킬 거라며 산채로 토끼장 밑에 묻혔는데요. 하지만 이상용은 당시 7살이던 막내 이모가 깜짝 놀라 꺼내 안고 산으로 도망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죠. 이상용은 그렇게 살았으니 동네 260명 아주머니들이 번갈아가며 젖을 먹었는데요. 이 탓에 영양 부족에 시달려 5살 때까지 제대로 걷지 못했으니 얼마나 심각한지 다들 느낌이 오실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상용은 너무나 병약해서 책가방 들 힘조차 없어 아버지가 대신 책가방을 들어줘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그 시절 이상용의 친구 언니인 윤혜영은 이상용을 귀여워해 주었다고 하는데요. 둘은 오누이처럼 붙어 다니며 항상 함께했다고 합니다. 이상용의 아내 윤혜영은 1살 연상인데 오누이처럼 붙어 다니다 이상용의 마음에 불씨가 생겼고 짝사랑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상용은 밤새도록 아내 윤혜영을 설득했고 마침내 연인으로 발전하였지만 결혼은 쉽지 않았다고 하네요. 결혼을 하겠다고 하자 윤혜영의 집안이 발칵 뒤집혔는데 집안도 변변치 않고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닌 키 작은 사위를 반기지 않았지만 아내 윤혜영은 결혼을 선택했고 결국 이상용과 윤혜영은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내 윤혜영은 키가 170cm이며 예쁜 외모를 가지고 있었죠. 당시 TBC 3기 탤런트 출신이기도 하며 신문사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상용은 불굴의 노력으로 매일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아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쯤 되어 다른 평범한 아이들 수준으로 체력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때 보디빌딩을 시작해서 미스터 대전고를 수상했고 고려대학교에 진학해서는 대학 보디빌딩 대회에서 우승해서 미스터 고대로 등극하기도 했는데요. 이 외에도 고려대 응원단장으로도 활약하며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1973년 MBC 유쾌한 청백전으로 방송계에 데뷔한 후 어린이 프로그램인 모이자 노래하자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는데요. 이 프로그램 합류 계기가 특이했는데 당시 여의도 광장에서 어린이들과 어울리다 제작진의 눈에 띄어 스카우트 되었죠. 방송 중 작고 체격이 다부진 그가 벽돌을 깨고 근육을 자랑하던 모습 덕분에 뽀빠이라는 별명을 얻었는데요. 50년 전에 이상용이 데뷔할 즈음에 뽀빠이 만화 영화가 인기였는데 뽀빠이가 이상용처럼 작지만 용기 있는 캐릭터여서 그런 별명이 붙는 것이었습니다. 만화 속 뽀빠이는 악당 브루투스에게 궁지에 몰리는 여자친구 올리브가 위기에 처해 도와줘요 뽀빠이 라고 외치면 달려가 악당을 물리치는 정의의 사도인데요. 그 때문인지 이상용은 약한 어린이에게 따뜻한 벗처럼 각인됐습니다. 이 프로그램 진행 중 심장병으로 고생하는 어린이를 만난 것이 그의 인생을 바꿔 놓았는데요. 사연을 접한 이상용은 출연료를 모두 수술비로 지원했던 것이었죠. 이때부터 심장병을 앓는 어린이에게 수술비를 지원하는 일에 발벗고 나섰는데 이상용은 누구 한 명을 살리는데 자신의 인생을 바칠 수 있다면 그건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라며 아이들은 나라의 미래라는 신념으로 그동안 567명의 아이들의 수술비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상용을 널리 알린 것은 국군 장병 위문 프로그램으로 특히 우정의 무대는 1989년부터 1996년까지 방영돼 큰 인기를 끌었죠.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군인 위로 프로그램이 아니었는데요. 우정의 무대는 일요일 오전 전 국민을 눈물바다로 만드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병사가 어머니 라고 외치던 그 장면, 가족 상봉 후 고향 앞으로 출발하며 거수경례하는 엔딩 장면은 잊을 수가 없죠. 특히 고려대 ROTC 출신인 이상용은 군 복무의 특수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는데요. 특히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기인 20대 초중반 군 생활을 해야 하는 젊은이들의 외로움과 고단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젊은 병사들에게 웃음과 위로를 전하고 싶은 이상용의 진심은 촬영장에서도 잘 드러났는데요. 스태프 중 가장 먼저 도착해 병사들과 교감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기도 했죠. 방송에서 이상용은 병사들의 편지를 통해 가족과의 만남을 주선했는데요.
부득이 가족이 오지 못해 아쉬운 마음으로 목 놓아 우는 병사를 부둥켜 안고 같이 울어주던 그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 장면을 보며 온 국민이 함께 울었는데요. 실제로 1997년 방송이 종영한 후에도 이상용은 오랫동안 전국 군부대를 돌며 위문 공연을 이어 나가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위기가 닥쳤는데요. 심장병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억울한 누명으로 그의 인생은 낙엽처럼 떨어졌죠. 그는 억울한 누명으로 인하여 우정의 무대를 비롯해 한국어린이 보호회 회장직 등 자신이 하고 있던 모든 일을 전부 그만두어야 했고 결국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그는 3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해당 사실은 크게 알려지지 않았고 스트레스로 일시적인 실명까지 겪어야 했고 해서는 안 될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상용은 평생 600명의 아이들의 심장병을 47년간 고치는 데만 100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억울한 누명으로 너무 힘들었다며 당시 심경을 밝혔습니다. 또 이상용은 지금도 눈물이 나려고 하는 게 우리 아버지가 고생하셨다. 언론인인 우리 아들 그런 아들 아니라고 인쇄해서 대전역 광장에서 뿌리다가 돌아가셨다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죠. 사실 확인 없이 의외로 보도된 기사들이 신문에 도배되고 담당 형사와 검사는 이상용을 의회에서 죽여라 지시를 받았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상용을 조사한 검사가 상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이 사람은 표창을 주어야 할 사람이라고 반발하자 검사는 시골로 좌천당했죠. 우리 언론이 늘 그랬듯 비리 의혹은 대문짝만하게 보도되고 무혐의는 보도되지 않았는데요. 평생 쌓아온 명성이 무너지는 건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살아가야 할 의욕도 사라지고 절망의 시간을 보내던 이상용은 미국으로 떠났는데요. 미국 현지에서 관광버스 가이드로 일하기도 했죠. 10년 동안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미국에서 관광버스 가이드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매일 13시간씩 시키는 일을 다 해내며 쉼없이 일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후 아내의 권유로 한국에 돌아왔다고 하는데 귀국하고 나서는 비닐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던 후배에게 가서 일당 2만 원을 받으며 열심히 일했죠. 이후 귀국했지만 옛 명성을 일으켜 세우기는 역부족이었는데요. 이상용에게 가장 힘들었던 건 주변의 시선보다 누군가를 돕고자 했던 자신의 진심이 의심받은 것이었죠. 그래도 마지막에는 오해가 풀려 방송활동을 쭉 이어나갈 수 있었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오해를 받았기에 이상용이 받았을 상처는 꽤나 컸을 것입니다. 그래도 유쾌한 청백전을 담당했던 PD가 춘천 MBC 사장으로 취임한 뒤 뽀빠이 이상용을 요청하며 1시간짜리 매거진이라는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겼는데요. 주변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PD는 이상용은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두둔하며 일축했고 이로써 하차 후 3년 만에 이상용은 방송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체에서도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을 보내왔는데요. 이렇게 제2의 인생을 시작한 뽀빠이 이상용은 현재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던 중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전날에 행사를 다녀오며 감기 기운이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떠나게 된 것입니다. 비록 그는 이제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지킨 어린아이들의 목숨은 가치 있게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픔 없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